건축법 시행령이에요. 시험에는 건축법이 출제가 가끔 돼요. 자주 되는 게 아닙니다. 방화구역이, 피난안전구역이 방화 셔터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방화 셔터는 건축 쪽에만 있고요. 방화구역은 건축 쪽에만 있어요. 피난안전구역은 소방법에도 있고 건축법에도 있어요. 관람석 등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옥상 광장 등의 설치, 이런 것들이 피난이잖아요. 옥상 광장 등의 설치, 우리가 옥상으로 대표하면 살잖아요. 동그라미 3에 보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밑에 보게 되면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인 경우 뭐가 설치해야 돼요? 헬리포트가, 옥상에 올라가 보면 헬리포트가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왜 있어요?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몇 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평지붕일 때는 헬리포트가 있어야 되고요. 경사지붕일 때는요, 대피 공간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도 대피 공간이 있지만요, 아파트 4층 이상인데 계단이 양쪽 계단이 아니에요. 계단이 2개 이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피난이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세대 안에 대피 공간을 둬야 되죠. 그게 이제 바로 옆에 나오죠. 아래쪽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대피 공간인데 설치 대상이 다르죠. 11층 이상 1만 제곱미터, 4층 이상의 공동주택, 그죠? 그러면 이런 곳이 복도형이겠어요? 계단형이겠어요? 계단실형이죠. 복도형 아파트 아니고 계단형 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거는 헬리포트 대신의 대피 공간이다. 이건 아파트 세대 쪽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이다. 그러면 헬리포트를 대신이니까 옥상에 설치되죠, 당연히. 옥상층에 설치해야 됩니다. 46조입니다. 방화구역의 설치. 이 방화구역은 모든 건물을 방화구역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방화구역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방화구역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900제곱미터다. 층간 방화구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용도별 방화구역 안 해도 되는 거고, 면적별 방화구역 안 해도 되는 거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넘는다. 그러면 용도별, 층별, 면적별. 면적이 얼마요? 일단은 기본이 1,000제곱미터마다 구역을 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면 3,000제곱미터, 3배가 되죠. 근데 11층 이상은 좀 더 위험하니까 200제곱미터마다 방어구역을 해라. 스프링클러 설치되면 3배입니다. 600제곱미터. 근데 11층 이상인데 좀 안전한 건물이에요. 즉 뭔가 불연 재료로 마감을 했어요. 그때는 500입니다. 불연 재료이면서 또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또 3배입니다. 1,500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기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기출됐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냐? 뒤에 보니까 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관리사나 기술사 시험은 기출 안 된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기출 문제도 숙지를 해야죠. 외울 거는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해놓고 넘길 건 넘기고 일회성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책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번 시험에. 그죠? 예측하는 자료로 필요한 겁니다. 기출 문제를 많이 보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 이번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찍어도 보고 많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건 한계가 있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만큼인데 정해진 시간 내에 1년, 2년을 공부하더라도 이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줄여야 되거든요. 다 하면 합격이죠. 오픈북 하면 합격이에요. 근데 줄여야 되거든요. 어차피 머리는 제한이 되고 시간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요,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데 뭐야? 나올 만한 거는 또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별표 5개, 4개, 3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출문제를 보고 분석을 해서 제 나름대로 별표를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별표 1개인데 아, 내 생각에는 4개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나 더 해야죠. 자, 2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방화구획을 이렇게 1000제곱미터 넘은 방화구획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는 경우에요. 방화구획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대표적으로 계단에 층간방화구획 해야 하네요. 계단실에 층간방화구획. 아니, 계단실에 층간방화구획을 하게 되면 그게 계단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큰 강당이에요. 큰 로비입니다. 그런데 큰 대규모 공간, 실내 체육관 이런데 이걸 방화구획을 하게 되면요, 그게 큰 실내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에 보면 계단실 부분, 4번에 보면 강당, 로비, 스카이 라운지, 큰 대규모 회의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1, 2, 3, 4가 있어요. 이 1, 2, 3, 4는 대피 공간의 요건이에요. 대피 공간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피 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되고요. 외기와 통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피 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이 돼 있어야 되고요. 3번, 4번 읽어보시는데 4번에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예요. 이것저것 갖춰야 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대피 공간은 뭐냐 이거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대피 공간을 얘기하죠.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아파트 대피 공간을 안 할 수 있는 경우예요.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대피 공간을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헬리포터를 설치하는 거죠. 그 경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헬리포터를 하든지 대피 공간을 하든지. 5번이 대피 공간을 안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2번에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번에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하향식 피난구.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을 설치하는. 그리고 옆집으로 갈 수 있는 경계벽의 피난구. 옆집으로 갈 수 있는 구멍을 설치한. 옆집이 좋아하겠어요? 아랫집이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대피 공간을 하죠. 요즘 다 대피 공간을 하는 추세죠. 옛날에 1번 있죠.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이거 많이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 첫 줄에 나오죠.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이 대상이에요. 설치 대상이죠. 그리고 1번, 2번은 설치 수량입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수량.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최대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한 대. 넘을 때는요. 한 대에 1,500제곱미터를 넘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대씩.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500까지는 하나, 4,500까지는 2개,
7,500까지는 3개. 그래서 3,000씩 한 대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0, 4,500, 7,500, 1,500 이렇게 한 대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1m를 넘으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31m를 넘지만 안 할 수 있는. 그래서 31m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번에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그래서 뭐 1, 2, 3이고는 31m를 넘지만 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자, 10조에는 보게 되면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대한 구조죠. 구조는 내와 구조해야 되고요.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야 되고요. 면적은 어때야 될까요? 6제곱미터 이상 해야 되고, 거기에는 무슨 설비를 해야 돼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 설비해야죠. 이게 기준이에요. 자, 14조입니다. 배연 설비. 동그라미 1번 이 배연 설비는 배연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연창. 그래서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에는 다음과 같다 기준이. 그래서 1, 2, 3, 4, 5 이거는 배연창에 대한 기준인데요.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창. 배연창도 두 개예요.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창이 있고 부속실에 설치하는 배연창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창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5번을 보게 되면 기계식 배연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계식 배연 설비는 소방, 거실 제연 설비를 얘기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거실 배연창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종교시설 용도,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배연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이에요. 배연창 기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배연창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씩이어야 되고요. 한 개당 배연창의 면적은 1제곱미터, 개당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한 개당. 그리고 합해가지고 전체가 얼마여야 되나?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그 말이 써 있다고요. 그 면적이 얼마냐? 창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미석 이상이 나오는데 이 창은 이렇게 열고 닫는, 그죠? 이거 한쪽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양쪽 다 인정이 아니고 한쪽만, 실제로 열리는 것만큼만. 그래서 길이 L, 소문자 L, 그리고 높이 H. 그래서 H 곱하기 소문자 L, 이게 이제 면적이 되는 거예요. 계산. 아래쪽에도 다 수식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실제로 열리는 부분에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14조의 설치 기준, 설치 대상, 그리고 유효면적 산정 기준, 이것들이 전부 다 소방기술사의 출제가 이미 다 된 거예요. 기술사에는. 그래서 별표가 좀 높은 겁니다. 방화구역 완화 제외 기준 있죠? 그것도 소방기술사에 2번 출제가 됐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2번도 배연창의 구조인데 얘는 봐요. 특별피난 계단 및 비상용 승강장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 설비. 배연창인데 어디에?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여기에 설치하는. 7번에 보게 되면 공기 유입 방식을 급기가압 방식 또는 급배기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급배기 방식 우리 이거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소방에. 7번이 소방, 부속실, 제연 설비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급기가압 방식, 급배기 방식을 모두 다 인정했어요. 소방법에서도. 급배기 방식이 이렇게 건물이 있다 그러면 계단이 있고 복도가 있고 거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계단 부속실이잖아요. 전실. 그죠? 우리가 여기에 급기를 하고 여기에서 배출하는 게 급배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급기가학 방식이죠. 그러면 급배기 방식이 뭐냐? 여기에 급기하고 여기에서 배출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급기 댐퍼가 있고 여기에 배출 댐퍼가 있어요. 이 건물도 옛날 건물이라 가지고 이 건물도 한 35년 됐거든요. 이 건물은 급배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상층은 피난계단 구조가 아니에요. 특별 피난계단이 아니에요. 11층이 아니니까. 지하는 지하 3층이에요. 지하 3층은 특별 피난계단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쪽에는 부속실이 있어요.